안녕하세요. GTQ 포토샵 문제를 기출문제를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자격증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올해 2018년도에 나온 4월형 문제로 최신형 문제예요. 우선은 항상 파일을 만들어 줄 때는 시험장 들어가면은 컨트롤 K를 눌러서 이렇게 나와 있는 창에서 인터페이스 기본적으로 설정해 줘야 되겠죠? 먼저 퍼포먼스 탭에 가서 히스토리 스테이트 100 이상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타입 카테고리로 가서 Show Font Name in English 반드시 체크 해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해제되어 있어야 한글 글꼴이 한글로 표시가 되게 되죠? 그래야지 좀 작업을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선택적인 건데, 세 번째 파일 핸들링에서 자동 저장되는 횟수를 몇 분 기준으로 할 건지 5분, 10분, 15분, 30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죠. 보통 5분으로 기본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은 이 기능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저장을 항상 툴에서 어떤 기능 하나 이용할 때마다 습관처럼 컨트롤 S를 누르는 방법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우선 항상 먼저 시험 시작하기 전에는 포토샵을 켜서 잘 실행되는지 확인을 하고 환경 설정을 확인을 해 보시고요. 나왔으면은 처음에는 창을 열어야 되겠죠? 문제 푸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거는 본인이 이제 잘 계획을 하는 부분에 있으니까 그 부분 할 때 주의하시고, 저는 GTQ 시험장인 대부분 CC가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CS6 버전까지가 최신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CS6 버전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파일명은 시험장에서 받는 수험 번호 하이픈 이름 하이픈 문제 번호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지 모드는 반드시 RGB, 컬러 모드 RGB, 그 다음에 반드시 픽셀 모드, 해상도 72, 레솔루션 72, 그 다음에 눈금자의 단위는 픽셀을 써라 라고 되어 있죠. 픽셀, 이거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배경은 흰색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화이트.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1번 문제를 먼저 풀고 2, 3, 4번은 나눠서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문제 1번에 보면은 먼저 오른쪽에 완성된 결과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프린트로 나눠주기 때문에 어떻게 모니터에서 이거 번갈아 가면서 불편하게 봐야 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에 출력 형태에 있는 위쪽과 왼쪽에 있는 눈금자를 잘 확인하면서, 예를 들어 내가 글자를 쓰는데 글자의 왼쪽 시작 위치를 어디로 맞춰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 왼쪽에 맞춰져 있는 눈금자 위치에 쭉 올려보면은 대충 20에서 25 정도 사이인 거 볼 수 있죠. 여기가 0에서 50 사이니까요. 그리고 왼쪽에는 눈금자 기준으로 보면은 50과 100 사이니까 한 80에서 90 사이겠네요. 이렇게 조정하시면서 위치 참고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를 가지고 하셔서 자로 선을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그리고 나머지 4등분을 좀 더 나눈 다음에 작업하시면 위치 잡기가 훨씬 더 쉬워지게 되고요. 그거는 선택적인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크기가 먼저 400에 500으로 되어 있죠? JPG만 보시면 됩니다. PSD는 마지막에 완성하고 감독관한테 제출할 때 보내는 사이즈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작업 크기가 아니라 제출 크기예요.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400에 500 그리고 창을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보면 순서 꼬이지 않으시려면은 조건부터 순서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1급-1 JPG 필터 텍스처화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는 폴더를 따로 열어서 이렇게 1급-1을 선택하고 드래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런 방법으로도 가져오실 수는 있지만 이 방법이 만약 불편하거나 또는 포토샵에서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느릴 수가 있으니까 파일의 플레이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골라가지고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미지 위치는 모든 시험장이 내 문서에 설정이 아마 되어 있을 텐데 감독관이 다 안내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저는 우선은 폴더에서 가져갈게요. 파일을 플레이스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우선 이렇게 불러왔어요. 이미지를 불러오면은 그대로 쓰면 안 되고, 항상 여기는 우선 필터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출력 형태를 보면은 이미지의 위치랑 크기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전구가 저는 오른쪽으로 있는데 얘는 왼쪽으로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구가 7개가 보이는데 얘는 한 3개 반만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 크기를 맞추라는 뜻인데, 주의할 점은 크기 맞출 때 무조건 비율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비율 유지하라는 뜻은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단축키 꺼내서 Shift 누르고 모서리, 아무 때나 모서리 잡고 크기 조절하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대충 3개 반이 이만큼 보이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방향이 반대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오른쪽 클릭해서 플립 호리존탈 수평, 수직, 수평 눌러서 반전해 주시고, 다시 방향을 3개 반만 보이게 맞춰 놓고, 나머지는 뭐 안에 줄여지지 않으면 되니까요. 주의할 점은 이 가로 세로 이런 점 절대 잡으시면 안 되겠죠. 아까 말했듯이 Shift 모서리 클릭 다 조정하면 엔터. 그 다음 사진의 필터 효과 적용할 때는 필터 갤러리예요. 아까 텍스처였죠. 그럼 필터 갤러리. 목록 보면서 폴더 중에 비슷한 이름이 있으면 찾아 누르고, 안 보이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찾으면서 넘기는 식으로 대상 고르고, 굳이 값 설정하면서 시간 쏟지 마시고요. 자격증은 시간 싸움이에요. 게다가 특히는 아주 기본적인 디자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어떻게든 이걸 완벽하게 똑같이 해야 되겠다, 막 이게 지글지글거리는 모양 간격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정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그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설정하라는 값 없었죠 아까? 그냥 이름만 누르고 크게 다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오케이 누르시고, 다음 2번 볼게요. 세이브 패스, 펜쪽 모양이라고 돼 있어요. 세이브 패스 저장이라고 돼 있으면은 직접 그리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이 보통 초보자한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펜쪽이 2개가 보이지만 좌우 방향과 크기만 다를 뿐이지 모양 똑같이 보여요. 그러면은 한쪽만 그려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기울어져 있는 그림은 절대 처음부터 기울어서 그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수직이나 수평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전해주는 식으로 다 그린 다음에 회전하는 식으로 사용을 꼭 하세요. 그럼 패스 패널을 이렇게 보기 좀 좋게 꺼내놓고, 아니면 아예 따로 꺼내놔도 되죠. 여기에서 패스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바로 펜 툴 이용해서 바로 그리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그리기 모드일 때 반드시 패스로 해야 되겠죠. 왜냐면 세이브 패스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또는 비슷한 도형이 있으면 도형 선택하고 패스로 놓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저는 여기서 펜 툴로 놓고서 작업을 잠깐 시작해 볼게요. 근데 사진이 너무 화려해서 그림 그릴 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사진 잠깐 가르셔도 돼요. 지금 패스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레이어는 당장 새로 지금 그림 그린다고 안 만드셔도 되고요. 근데 다른 작업할 때는 무조건 레이어가 내가 새로 하는 대상에 맞게 신규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바로 그려봅시다. 자, 이 모양 보면은 펜툴은 많이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도형과 비슷한 모양이 있으면은 그 도형을 최대한 참고를 해서 그려주시는 게 그림을 빠르게 그리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방향선은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은 크기 조정하면서 만들어줄 수가 있죠. 시간 너무 많이 쏟지 마시고 저도 적당하게 그려 놓을게요. 어차피 절반 모양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모양을 우선 반만 대충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충 이렇게 하나를 그렸어요. 이름도 워크패스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잠깐 냅두고 클릭해보니까 위쪽에 그리기 모드 같은 게 있네요. 이걸 모드는 저는 지금 반만 그렸다는 뜻은 나머지 반대쪽을 복제하겠다는 뜻이겠죠? 좌우가 똑같으니까. 컴바인으로 놓고 얘를 한번 그대로 복사를 해봤어요. Alt 누르고 드래그 복제됐죠? 그럼 얘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T 오른쪽 수평 반전, 아까 사진에도 했었죠? 수평 반전 한번 하고 방향을 잘 맞춰줍니다. 제가 대충 그렸기 때문에 완벽히 맞지 않을 거예요. 적당히 그냥 전체적인 모양만 생각하면서 모양을 잘 맞춰보시고, 다 되면 엔터. 그 다음 2개 합쳐줘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하기 전에 이 모양이 너무 안 맞아요. 이런 거 있으면 좀 고쳐줘야 되겠죠. 좀 고치고 갈게요. 자, 고칠 때는 디렉트 셀렉션이라는 직접 선택 툴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얘를 이용해서 모양을 적당히 난 이렇게 맞물리기만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직선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도 조금만 고쳐줄게요. 대충 이 정도 하고 두 개 같이 선택을 하고 다시 그리기 모드 머지 셀프를 눌렀어요. 그럼 처음에 컴바인으로 되어 있었죠. 합친다는 뜻이니까 머지를 누르면 완성으로 합치는 걸 완성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안쪽에 구멍 뚫어야죠. 구멍은 모양 딱 봐도 여기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네요. 직선 고르고 패스 모드 하게 하고 그리는데 주의할 점은 이 모양이 내가 뒤에 그린 거에서 지워야 되는 거니까 서브트랙트 삭제 모드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서브트랙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안쪽엔 또 큰 구멍이 뚫려 있죠. 원을 하나 적당하게 그려놓고 이 원도 구멍 뚫어야 되는 거니까 삭제 서브트랙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 됐어요. 그럼 이제 머지 세이프를 이제 눌러주면은 이 모양이 구멍이 뚫렸죠. 여기가 근데 아직도 둥글둥글해요. 깔끔하지가 못하죠. 이 부분 일자인데 이 부분 마찬가지겠죠. 사각형 하나 그려놓고 그러면 여기가 수평으로 나뉘죠. 근데 바깥쪽은 남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삭제 모드 놓고 머지 셀프를 누르세요. 그러면 일자가 되었죠. 자, 그럼 위쪽 펜촉 모양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모양 아래쪽에 튀어나와 있는 모양 만들어야 되니까 아래쪽에 곡선이 둥근 걸 활용을 해서 둥근 모서리로 한번 이렇게 도형을 그려봤어요. 위쪽이 잘려야 되죠. 그러면 사각형을 또 위에 겹쳐서 이렇게 또 그렸어요. 그럼 사각형은 삭제하려는 거죠. 서브트랙트. 이 사각형 이 막대는 남기려는 거죠. 컴바인. 그 다음 머지 셀프. 그럼 여기만 남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 두 개를 이 부분만 잘 선택을 해서 이렇게 키보드 방향 키를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배치를 해서 완성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다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워크패스란 이름을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이브 패스로 펜촉 모양이라고 쓸 거예요. 워크패스 이름 더블 클릭해서 세이브 패스라고 나오면 바로 여기서 펜촉 모양 쓰고 OK 눌러줍니다. 그럼 저장이 되었죠? 워크패스는 뭐 만들고 나서 하셔도 되고 시작부터 끝내고 하거나 뭐 이런 건 자유예요. 잊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패스에 보니까 다 그렸는데 레이어에는 없어요. 패스는 가상선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선이나 면 색깔을 주지 않는 이상 화면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빈칸을 클릭해서 해제를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클릭하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선이 아니란 뜻이죠. 가상선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레이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시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마스크 펜촉 모양에 방금 우리 그린 거죠? 1급-2를 이용해서 넣으래요. 밑에 줄은 나중에 보고 한 줄씩 한 줄씩 읽는 거니까 1급-2번을 이용해서 자, 가져왔는데 얘가 마침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펜촉에 이미 들어가 있네요. 아, 그럼 이걸 마스크로 넣으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거를 먼저 이 펜촉 모양 앞에서 그린 거를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반대쪽에 회전되는 곳도 있어요. 그럼 바로 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럼 여기서 얘를 우선은 선택을 해 놓고 방법은 다양한데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냥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셀렉트에 트랜스폼 셀렉션을 누릅니다. 그럼 선택 영역을 이렇게 바운딩 박스로 잡고 회전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럼 색깔 넣기 전에 바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회전 모양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딱 놔주고 여기에서 바로 레이어 마스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영역이 자동으로 마스크 처리가 돼요. 이때 불편한 점은 직접 내가 이 모양을 마스크가 아니라 레이어로 따로 분리를 안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얘 크기 자체를 이 레이어 안에선 조정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그런 편집까지 생각한다면 레이어로 분리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보이는 사진의 위치를 참고하고 너무 다르면 조금 고쳐주는 게 필요하겠죠. 흰색이 저는 여기까지 보이는데 얘는 여기 막대에는 안 보이네요. 그리고 왼쪽에 초록색 부분 표지 살짝 보이고요. 그럼 연결을 해제하고 이동 툴 이용해서 이미지의 위치를 살짝만 움직여줍니다. 위치 비슷해졌죠? 자, 그럼 이거는 끝났어요. 연결 다시 해놓고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러래요. 스트로크. 아까는 필터는 그냥 이름만 써 있었는데 얘는 값이 써 있어요. 값 지켜줘야 되겠죠? 그라디언트 FF3399, 339900 색깔 써 있고 이너 섀도우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한테 레이어 스타일 밑에 FX 눌러서 창이 조금 가려졌네요. 조금 올려드릴게요. 여기서 FX 누르고 레이어 스타일 중에 어떤 걸 누르든 상관없는데 우선은 지금 하라는 걸로 할게요. 스트로크 들어가서 3픽셀 줍니다. 기본적으로 아웃사이드로 들어가는데 인사이드인지 센터인지 어느 쪽이 비슷한지 보면서 직접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그라디언트 적용하라고 되어 있었죠. 3픽셀에 색깔 그라디언트, 그 다음에 이 그라디언트 이 색깔 창 눌러서 창 나오면은 왼쪽 밑에 슬라이드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 색상 코드 창에다가 FF 3399, 그 다음 오른쪽 밑에 더블 클릭 339900, 아이고 잘못 썼네요. 339900. 이게 알파벳 0일 수 없는 이유는 알파벳은 헥사코드 최대값이 F죠. 그래서 0자리가 나오면 무조건 숫자 0입니다. 알파벳 5가 아니라. 자, 그러면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색깔 보니까 분홍색이 밑에 있네요. 그럼 이런 거는 OK 누르고 이 앵글로 조정해 주시면 돼요. 위쪽을 바라보는 모양으로 해야 왼쪽 색깔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엔 이너 섀도우 들어있었어요. 값이 따로 뭐라고 쓰라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너 섀도우 이름만 클릭해주고 OK 바로 눌러줍니다. 크게 다르지 않죠?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예요. 실제 디자인 하실 때는 세부적으로 조정하시면서 예쁜 결과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1급-3번 레이어 스타일 베벨 엠보스를 주래요. 1급-3이 뭔가 보니까 이 캐릭터 인형이네요. 그럼 우선 불러왔어요. 근데 캐릭터가 뒤쪽에 검은색 배경이 쓰진 않았어요. 한 번에 지워야 되는데 마침 단색이네요. 그러면 마술봉 툴 이용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선택 범위 확인하면서 선택 영역 잡아놓고 한 번에 지워주는 식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레이어 스마트 레이어만 안 지워지겠죠? 그런 경우에 오른쪽 클릭 레스테리즈 레이어로 풀어주고 지워서 만들어줍니다. 다른 부위도 지우면 되는데 한 번에 편하게 하고 싶으면은 지우기 전에 컨티구스를 해제하고 하면은 근접한 영역 인식 안 하고 이미지 전체로 인식해서 동일한 색깔을 한 번에 다 잡아주죠. 그럼 지울 때 한 번에 지우실 수가 있고요. 근데 주의할 점이 옷 안쪽은 남아있네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네요. 따로따로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 배경 지우고 그 다음에 귀 지우고 얼굴, 이 선택형은 남아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합치기 기본으로 놓고 하시면 됩니다. 발 지우고 그러면 끝났죠. 저작권 글자는 실제 시험장에서 나오지 않아요. 저작권은 나중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합니다. 컨트롤 T, 그 다음 크기 조정하고 반전되어 있죠. 오른쪽 호리존탈 반전, 그리고 배치. 자, 됐어요. 사진 살짝 켜주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잘 보이고 있죠. 저작권 글자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무시하세요. 자, 다음 베벨 엠보스 주라고 돼 있었네요. 그럼 얘도 FS 누르셔도 되고 바로 옆에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시간 절약하려면 더블 클릭이 낫겠죠. 다음 베벨 엠보스 누르고 바로 OK도 누릅니다. 왜냐면 답이 안 써 있으니까. 다음 세이프 모양 도구, 장식과 크레용 모양을 고르래요. 여기는 세이브 패스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는 세이프 툴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양 도구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커스텀 세이프에 대한 기능이에요. 커스텀 세이프 들어가서 세이프 모드로 그리셔야 이번에는 편합니다. 굳이 패스로 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 아까 했던 것처럼 속성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요. 자, 그럼 모양 도구에서 세이프에 있는 것 중에 찾으시면 되는데, 만약 얘가 몇 줄 처음 열었는데 몇 줄밖에 안 보인다면 옵션 단추 눌러서 올 모드 보기 설정해 주면 되겠죠. 우선 모드 보이게 이렇게 좀 크게 펼쳐 놓으시고요. 너무 조그매서 보기 불편하면 라지 썸네일로 설정하시면 더 크게 보기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고요. 기본이 스몰 썸네일이고요. 자, 그럼 장식 모양, 크레용 모양, 장식은 요거고 크레용은 요거겠네요. 크레용이 두 개니까 색깔도 두 개 써 있는 거죠. 장식은 하나니까 하나 써 있는 거고요. 자, 이 부분에서
시험장에서 긴장해서 잘 못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 미리미리 어떤 종류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기억을 좀 하시고 가시면은 모양 찾는 데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장식 모양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여기 있죠. 쫙 선택하고 필에서 미리 색깔을 골라 놓습니다. 아까 색깔이 FFCCC였죠? 그럼 이쪽에 필 색깔 헥사코드 FFCCCC,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항상 비율 유지해야 돼요. Shift 누르고 드래그하면서 그림 그려주시고 이동 툴로 위치 맞춰 놓으시고, 펜보다 뒤에 있다는 뜻은 레이어가 밑에 있다는 뜻이죠. 레이어 내려놓고, 자 다음 거 레이어 미리 추가하고, 이번엔 크레용 모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크레용 모양 같은 경우는 어디 있나 봅시다. 이쪽에 모여있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비슷하게 생긴 모양으로 찾아서 골라놓고, 색깔이 두 개 써 있었어요. 하나는 F 4개에 0 2개네요. 자, 그럼 첫 번째 필 골라서 F 4개에 0 2개, 노란 색깔이네요. 자, 노란 색깔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색깔이죠? 아, 잘못 골랐네요. 99cc00이었네요. 이거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실수를 보여드렸죠. 99cc00.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드래그. 얘가 똑같은 모양으로 두 개 있는 거고 크기만 틀린 거니까 바로 복제하셔도 돼요. 굳이 그리실 필요 없이 컨트롤 J, 레이어 복제됐죠? 이동하면 두 개가 되죠. 여기서 색깔은 아까처럼 모양 도구 누르고 필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색깔은 0099FF니까 필 눌러서 0099FF. 그러면 색깔이 나왔죠? 크기나 회전은 컨트롤 T 회전하고, 그리고 크기 조금 더 작게 조정하고 엔터, 그리고 위치랑 크기 맞춰놓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장식 모양에는 이너 섀도우를 주라고 되어 있고 크레용 모양에는 아웃글로우를 주래요. 자, 장식 선택하고 옆에 빈 공간 더블 클릭, 이너 섀도우 기본값만. 너무 만약에 내가 기본값만 시간 단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틀려요. 그때는 살짝만 그냥 거리감만 조정해줘도 느낌을 확실히 낼 수 있어요. 또는 사이즈 정도만요. 디스턴스만 살짝 조정해 주시고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크레용 두 개는 레이어가 두 개인데 둘 다 아웃글로우를 주래요. 다른 별도의 말이 없으니까 한 번만 써있다는 뜻은 두 개 동시에 넣으라는 뜻이죠. 이런 경우는 두 번씩 넣으셔도 되지만 좀 더 편하게 하시려면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해서 컨트롤 G, 그룹 묶어놓고 그룹에서 빈 공간 더블 클릭, 아웃글로우를 체크해 주시면은 한 번에 두 개의 레이어에 동일한 효과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편집할 때도 두 개 한 번에 조정하실 수 있겠죠? 레이어 두 개 들어있으니까요. 그 다음은 문자 효과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홈 트레이닝이라는 글자에 첫 번째 글꼴 타임류 로만 글꼴을 사용하고 레귤러 옵션을 설정하고 60포인트 정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먼저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문자 툴 이용해서 화면에 대고 클릭하고 글자를 쓰면 되는데, 만약 첫 번째 글자가 너무 크시면은 우선 잠깐 선택을 하고 글자 크기부터 정합시다. 아까 60으로 하라고 되어 있었죠? 그럼 60 미리 정해놓고 하면 되겠네요.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잘 조심하시면서 다 하셨으면은 이제 선택 툴로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바로 문자 툴을 누르시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 안쪽을 굳이 드래그 안 하셔도 돼요. 자, 위에 글꼴 고를 때는 정해져 있는 글꼴일 경우는 굳이 찾을 필요 없이 쓰시면 됩니다. 자, TIM 여기까지만 쓰면 타임류 로만 보이네요. 그럼 바로 엔터 치면 적용이 돼요. 다음 레귤러 옵션, 기본 모양은 논만 아니면 돼요. 뭐 강하게 부드럽게 두껍게 이런 뜻인데 논만 아니게 설정해 놓으시면 되고요. 기본은 왼쪽 정렬. 그 다음 색깔은 따로 안 써 있었죠? 왜냐면 레이어 스타일에서 색깔을 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레이어 스타일에 색깔 주는 게 없는 경우에는 글자 자체에 색깔을 따로 넣으라는 값이 있으니까 그때는 여기에서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자간이나 행간에 대한 값은 안 나와 있으니까 결과 많이 틀린 경우에만 자간 그리고 행간 조정하는 식으로 만들어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크게 다르지 않으면은 마찬가지로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냥 과감하게 넘어갈 필요도 있겠죠.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 줄게요. 레이어 스타일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누르고,
자, 색깔 보니까 FFFF00에 00CCFF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색깔부터 FFFF00, 그 다음에 00CCFF. 색깔 방향 확인하고 방향 틀릴 때는 OK 누르고 앵글로 방향 조정하면 되겠죠? OK. 그리고 드롭 섀도우즈라고 되어 있었죠? 다시 눌러서 드롭 섀도우 더블 클릭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OK 누르고, 그 다음 약간 글자가 훼손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명령이 안 나와 있어요. 조건에 보면은 가끔 문제에는 대부분의 문제가 언급하지 않은 조건이 출력 형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 알아보고 작성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게 그런 경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안 했던 펜촉 이 모양 또한.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글자가 훼손되어 있는 경우는 글자의 왜곡 효과를 주는 거죠. 문자 레이어와 문자 2를 누른 채로 화면 누르지 말고 아까 색깔 옆에 워프 텍스트 눌러서 모양을 최대한 비슷한 거를 골라서 처리를 해줍니다. 밴드값만 조정하면 충분하니까 밴드 조정하고, 약간 회전되어 있는 것도 살짝 회전해주는 식으로 완성을 해 놓으시고요. 펜이 너무 크죠? 이때는 그냥 펜 누르고 크기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반대쪽에도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반대쪽 거 필요하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얘를 똑같은 걸 복제했어요. 요 왼쪽에 있는 꽃 사진이 사진에 보니까 지금 가려져 있는 꽃 부분, 이 오른쪽 부분이죠. 그럼 이거 그대로 이용해도 되겠네요. 일단 복제한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우선 이 부분을 없앨게요. 잠깐 혼동 안 되게 레이어 하나 지워놓고, 마스크는 검은색이 안 보이는 거니까 아예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흰색으로 아예 한 가지 색깔로 우선은 통일해서 부어 놓습니다. 아니면 지워 버리셔도 되죠. 우클릭해서 딜리트 레이어 마스크 지우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펜촉 모양 컨트롤 썸네일 클릭 선택 영역 잡아놓고, 아까 했던 것처럼 셀렉트 세이브 트랜스폼 셀렉션, 그 다음에 크기 조정하고 Shift 반드시 누르면서 다 되면은 엔터 마스크 눌러주고, 그럼 이제 이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자, 이제 켜놓고, 이제 방향이 조금 안 맞는 거는 이제 자체를 좀 돌려주시면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살짝 얘를 위로 올려놓고, 겹친 부분이 살짝 가려진 부분이 있죠? 이거는 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펜툴리 작업이 어려우시다고 생각하면은 검은색이 안 보이고 흰색이 보이는 특징을 이용해서요, 브러쉬로 경계 하드니스 100으로 선명하게 검은색, 정경색 확인하고 살짝 그냥 여기 이쪽에서 검은색으로 이 부분을 안 보이게 한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처리해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완성입니다. 쉽게 완성이 되었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는 파일에 세이브 에즈 눌러서 이제 감독관한테 제출해야 되겠죠? 제출용은 수험번호, 이름, 문제번호 해놓고 먼저 JPG부터 저장을 꼭 하세요. 위치는 소스 파일에 섞이면 보기 불편하니까 위치 대충 다른데 정해서 저장을 JPG로 먼저, 해상도는 무조건 8 이상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PSD 전송해야 되죠?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서 400에 51, 이때 바로 여기 써있는 40에 50으로 크기를 줄이고 이 파일에 Save as PSD로 위치 잘 확인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감독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번 문제 수고하셨습니다.